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권입니다. 오늘 시간은 일본에 남아있는 우리 역사의 원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대한학술원에서는 일본 소기의 임나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규슈 지역이죠. 현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규슈 지역을 한 바퀴 삥 돌았는데요. 거기서 보고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찍은 영상,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밴을 타고 규슈 지역을 돌았습니다. 규슈에 가면 제일 먼저 이제 규슈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후쿠오카입니다. 이 후쿠오카는 굉장히 아름다운 야경을 갖고 있는데요. 이 후쿠오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시작된 것은 이 구로다 나가마사라고 하는 이 장군이죠. 이 사람이 처음 자신의 고향 이름을 따서 후쿠오카 성을 지은 데서 유래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이 지역이 후쿠오카는 아니었고요. 이 지역명은 원래는 하카타였습니다. 근데 하카타를 보시면은 눈에 익은 한자가 보이시죠? 박다라고 우리말로 읽습니다. 이 박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하카타는 이 박다라고 하고, 이 박다는 사실은 박달에서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박달은 아시는 것처럼 밝은 땅이라는 뜻이죠. 이 환단고기 태백일서 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명을 환이라 하고 땅의 광명을 단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은 우리말에서 환하다 할 때의 환이고요. 이 단은 우리말 뜻을 쓴 겁니다. 한자의 뜻을 이용해서 이 단자는 박달나무 단자이기 때문에 박달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땅이란 뜻의 박달인데요. 한자에 이제 박달나무 단이죠. 그래서 우리말의 단을 박달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자의 뜻을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규환서화에 이제 나와 있는 말이고요. 우리나라의 국호는요, 대부분이 어떤 광명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환국을 보면 밝을 환이죠. 환하다 할 때의 환이고, 배달은 밝은 땅, 박달할 때의 그 박달을 한자로 표기를 한 게 배달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침, 해가 비치는 곳, 이런 뜻이 되겠고요. 국호뿐만이 아니고요. 당시의 통치자의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인할 때의 환은 밝을 환, 환웅할 때의 환도 마찬가지로 밝다란 뜻이고요. 단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밝은 땅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해는 해모수할 때의 해와 해부로 할 때의 해는 마찬가지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밝은 태양을 뜻합니다. 고구를 또 박국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국에서의 박은 밝다 할 때의 박입니다. 백제는 수도 이름을, 도읍지 이름을 거발성이라고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거발도 마찬가지로 거는 클 거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밝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박격것에도 이 불구네라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불도 마찬가지로 밝은 불을 뜻합니다. 대진의 다른 이름인 발해할 때의 발도 밝은이란 뜻이니까 밝은 바다란 뜻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어떤 광명 사상은 계속 전해져서 최근에 이제 복원이 됐죠. 100년 만에 복원이 됐다라고 하는 월대를 보겠습니다. 광화문 앞에 월대를 가보셨나요? 저도 최근에 이 월대를 가봤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세련되게 잘 복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광화문이란 말은 빛이 밝게 널리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자신의 그런 조상들의 묘호를 추중을 하는데요. 이 사대조 같은 경우는 목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익조, 도조,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환조라고 했습니다. 이 환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밝은 환자죠. 밝은 환자고, 자신의 이름도 이 새벽 단자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희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태조 이성계는 자신이 당군을 꿈꾼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조할 때의 환은 환인 또는 환웅을 뜻하고 그 환웅의 아들이 바로 단군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새벽 단자로 개명을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선시대 건축물에서도 이런 강명 사상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은 소백산에 있는 잘 아시는 부석사죠. 부석사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아래 이제 산이 비추고 태양 햇살이 비추는 모습인데요. 이 부석사는 실제로는 그 건축 구조가 이 가람들의 배치가 꽃화자 또는 빛날 화자라고 하죠. 이 한자 화를 상징을 해서 가람을 배치를 했습니다. 부석사가 화엄사의 그런 사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빛 그리고 꽃을 형상한 그런 가람 배치를 한 곳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안동에 있는 군자정입니다. 그러니까 석주 이상용 선생이 살았던 그런 99칸 이 조선시대 양반의 집인데요. 이 집도 위에서 보면은 날일자와 달월자를 형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안동의 병산서원인데요. 이 병산서원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인 구조가 이 하늘과 땅의 그런 천원 지방을 형상을 본뜨고 그 광명이 비추는 땅을 이렇게 형상하는 그런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죠. 태백산입니다. 이 태백도 마찬가지로 크게 밝은 산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태백산을 줄여서 백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백산은 또 박달이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산, 박달, 배달도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 일본 큐슈에도 이런 백산 신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현에 있는 무나카타시의 하쿠산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한자로 쓸 때는 백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백산 신앙은요,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지금 의무려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고구려의 이 수도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 의무려산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그 백산입니다. 그리고 이 단군조선 때에 또 중심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 조양의 봉황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 백암, 이 흰 바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의 송악산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백산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조선의 수도였던 이 한양,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지만요. 이 경복궁 뒤에 있는 이 백악산도 마찬가지로 이 백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통적으로 이 백산을 기반으로 해서 밝은 산, 밝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도읍을 세우고 나라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큐슈에도 똑같이 있는 것이 이제 놀라운 거죠.